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호현락선, 즉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을 즐기는 것은 세상에 가장 큰 약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재마 선생이 동의수세보원에 기록한 글 가운데 일부입니다. 조선 말의 한의학자였던 이재마 선생은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마의 사상의학은 오늘날까지도 한의학에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체격과 용모,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과 성질, 정서, 행동 등 정신적인 측면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4가지로 체질을 구분했는데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반영을 했다고 하니 요즘 유행하는 MBTI가 살짝 떠오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질 정도로 대단히 큰 인기를 얻은 학자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사극 전문 배우 최수종 배우가 주인공을 맡아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재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함경도 함흥에서 서자로 출생한 이재마 선생의 이름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할아버지의 꿈에 어떤 사람이 아주 탐스러운 망아지 한 피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이 망아지는 제주에서 가져온 귀한 말인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이곳에 맡기니 맡아서 잘 길러주시오. 꿈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큰 일을 할 인물이 오겠다며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마침 태어난 손주를 보고 꿈이 떠올라서 제주에서 말을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제마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재마는 용감하고 쾌활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예를 좋아해서 동쪽 나라의 무인, 즉 동무라는 호를 스스로 지을 정도였습니다. 이재마는 39세 나이에 묵과에 급제하였고 군관직을 역임했는데요. 1892년에는 진해의 현감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역에 심취해서 사상의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하기도 했는데요. 관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의술을 파고 들었습니다. 1894년 사상의학의 내용을 담은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했죠.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병환을 간호하면서 의협에 종사하게 되는데요. 1895년 함흥에서 발생한 난을 평정한 공으로 군수에 천거되기도 했지만 사상의학 연구와 문화생 지도에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00년 동의수세보원을 개편하기 시작했고 완성하지 못한 채 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제자와 가까운 지인들의 노력으로 증보판이 그 다음 해에 정리되어서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마의 의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놀랍게도 이재마는 기존의 한방의학 전통을 깨는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론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재마가 의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자신의 병 때문이었다고 하죠. 식도, 협착, 손발이 마비되는 신경염 등등 정말 자주 몸이 아팠는데 여러 의원에게 치료를 받아도 효험이 없자 스스로 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 산에 올라 여러 약초를 직접 먹어보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 효험이 있는 약초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후였던 역사학자 이능화가 눈병을 심하게 앓자 이재마는 소양인의 위열병은 보통의 방법으로 나을 수 없다. 석고와 광물인 활석을 먹으라 라고 처방해서 완쾌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고향인 함흥에 보원국이라는 한약방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좁쌀 딱 한 대만 사료로 받으며 의술을 펼쳐나갔죠. 다양한 경험과 철학은 동의수세보원에 고스란히 녹아 담겨 있는데요. 동쪽의 의술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수를 누리고 원기를 보존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획기적인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재마의 사상의학의 토대가 된 것은 체격이나 용모와 같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행동, 정서 등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성격유형 파악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MBTI와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서 좀 신기하기도 하죠. 모든 병은 심화를 끓이는 데서 발생한다. 감정의 동요를 가장 중요한 병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의사들은 사랑과 미움, 기쁨과 분노 등에 치우쳐 병이 되는 것을 모르고
음식 때문에 비위가 손상되거나 추위, 더위, 습기의 침범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으로만 알았다. 일을 할 때 적절하게 응변해 지나치게 심화를 태우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할 리가 없다. 병이 마음에서부터 오고 감정의 통제를 통해 병이 나을 수도 있다니 조금은 당황하게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만은 자신의 기본 철학 위에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을 차곡차곡 쌓아갔죠. 많은 환자를 진찰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만은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태음, 소양, 태양, 소음.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씩 함께 살펴보며 자신의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롭겠죠. 일단 태양인은 폐대 간소라고 해서 폐가 크고 간이 작다고 구분합니다. 후두부와 목덜미가 크고 허리둘레가 연약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약한 스타일로 몸 안에 수분과 혈액이 부족하면 크게 아플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질은 활달하고 주변의 교우관계에도 능수능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양인은 분노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메밀이나 과일, 야채류가 체질적으로 맞는다고 하는데요. 해로운 음식으로는 소고기, 설탕, 지방질이 많은 음식이 있다고 하죠. 결국 태양인은 육류 섭취를 좀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반면 태음인은 간대 폐소라고 해서 간이 크고 폐가 작다고 구분하는데요. 허리둘레가 크고 후두부와 목덜미가 거꾸로 연약한 체질이죠.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 체질로 땀이 잘 배출되어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취하기를 잘하고 한 곳에 거처하기를 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음인은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뜻한 류의 음식이 좋고요. 생야채보다는 익힌 야채가 몸에 맞다고 하죠. 와인과 소고기가 장을 따뜻하게 해서 태음인에게는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반면 닭고기, 달걀, 배추, 커피, 겨자나 후추 등은 해로운 음식이라고 전해지죠. 소양인은 비대 신소라고 해서 비장이 크고 신장은 작다라고 구분합니다. 여기서 신장은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흉곽이 크고 골반이 연약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약한 체질로 속이 뜨겁다고 합니다. 성질이 용감한 것이 장점이고 공사 구분을 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반복을 싫어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효율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폐소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을 쉽게 가질 수 있는데 소양인은 슬퍼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늘 경계해야 하고 수박, 배추, 보리, 새우, 홍합 같은 해산물류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해로운 음식으로는 인삼, 녹용, 우유, 꿀, 미역, 매운 음식 등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신대 비소입니다. 신장이 크고, 물론 신장은 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장이 작다라고 구분하는데요. 골반이 크고 흉곽이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체에 비해 상체가 약하다는 것인데요. 내향적이고 작은 무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고 적혀 있죠. 속이 차고 소화기가 약해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땀을 많이 내면 기운이 없어져서 쓰러질 수도 있는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소음인은 기뻐하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하죠. 닭고기, 소고기류, 와인, 인삼, 대추, 계피 등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해로운 음식으로는 메밀, 우유, 수박, 참외, 오이, 녹두 등 차가운 성질의 음식은 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재인 인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몸이 차가운 소음인에게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는 조금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을 먹는 것도 훌륭한 약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죠. 태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건강한 상태겠지만 소음인의 경우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체력 소모가 크다고 하니 체질에 따른 상황 변화, 이 부분도 조금은 신기하지 않은가요? 1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태음인은 대략 5천여 명 정도, 소양인은 3천여 명 정도, 소음인은 2천여 명 정도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태양인이 3에서 10, 그러니까 3명에서 10명 정도로 아주 적은 경우라고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마의 체질은 4가지 중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말 적은 숫자만 존재한다는 태양인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나는 태양인이다 라고 진단하고 질병이 생기면 열을 내리는 메밀국수를 먹곤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객관성이 있는 판별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네 가지 체질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하니 무조건 나는 이래 라고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사와 충분한 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본인에게 맞는 것과 아닌 것을 찾아가는 시간과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애 동안 가지고 다닐 것이다. 미국의 문학가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체리 카터 스콧의 책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중에 일부입니다. 나에게 맞는 체질을 파악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하겠죠? 유쾌한 국사 이번에는 체질에 따른 성격과 음식의 궁합 알아보았는데요.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주에도 새롭고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게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 채널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또는 어떤 흥미로운데 그 흥미가 1차원적이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인문학이라는 영역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역, 즐거워할 만한 영역뿐만 아니라 반드시 알아두면 삶에 도움이 되는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죠. 조금은 이건 왜 자극적이지 않지? 이건 왜 좀 더 직접적인 재미가 없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도 실은 정말 필요 없는 사족일 수 있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셨다면 이미 지금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께서는 충분하게 인문학과 역사학에 흥미를 가지신 분일 겁니다.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사실 오늘 주제로 다루었던 이재마의 사상의학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런 건 해보면 어때요? 라는 의견을 주신 경우거든요. 모든 걸 다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견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